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았던 투자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유서연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대한민국 최고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불리는 그녀였지만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긴장감 넘치는 미팅은 언제나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녀는 방금 전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추진해온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녀의 완벽한 논리와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앞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채에 올라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회사나 투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그녀의 가정이었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그것답게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가족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만든 레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남편 강태민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5살 배기 아들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서연은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 근육을 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아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지냈어. 그녀의 등 뒤로 앳되고 선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아들 민준이의 부모 오지은이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연이 특별히 아끼는 아이였다. 지은 씨, 오늘도 우리 민준이 잘 돌봐줘서 항상 고마워요.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고 가요. 지은 씨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연은 언제나처럼 진심을 다해 그녀를 챙겼다. 그녀는 지은이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함께 키우는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남편 강태민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한때 무명 배우였지만 서연과 결혼한 후에는 그녀의 회사에서 형식적인 이사직을 맡으며 사실상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미소, 그리고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애처가의 모습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남자였다. 우리 아내, 오늘 큰일 해냈네. 정말 자랑스러워. 태민은 서연의 임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품에 안겨 비로소 하루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해서 그와 결혼했다. 무명 배우 시절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순수한 열정 하나만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의 모습에 반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부와 성공을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그랬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 부모 지은 사이를 오가는 기묘한 시선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형부, 정말 대단하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성공하신 데는 다 형부의 외조 덕분인 것 같아요. 지은은 태민을 향해 존경과 흠모가 가득 담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칭찬은 아내인 서연이 아닌 언제나 남편 태민을 향해 있었다. 태민 역시 그런 그녀의 시선을 싫지 않은 듯 은근히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는 지은에게 유독 다정했고 그녀를 챙기는 그의 행동에는 때로는 아내인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지은 씨가 챙겨주니 밥이 더 맛있네. 지은 씨도 많이 먹어. 그는 마치 친동생을 챙기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서현은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낯선 감정을 읽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서현은 자신의 이런 의심이 못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애써 자책하며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그저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일 것이다. 지은 역시 자신과 남편을 잘 따르는 착한 아이일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애써 흐뭇하게 바라보려 노력했다. 식사가 끝난 후 태민과 지은은 함께 식탁을 정리했다. 두 사람이 좁은 주방에서 함께 움직이며 어깨가 스치거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는 듯했다.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 평화로운 가정을, 자신의 모든 것인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이 그저 기우이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 마치 이 평화로운 저녁 식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경고처럼.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곧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터였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유서현은 애써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과는 반대로 남편 한태준과 부모 오지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미심쩍게 변해갔다. 그들은 서현의 눈을 피해 서로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거나 짧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아주 오랜만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서연에게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내가 요즘 제주도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아주 전망이 밝은 것 같아. 내가 직접 한번 내려가서 사업성을 검토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오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서연은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는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저녁 부모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에게 며칠간의 휴가를 부탁했다. 고향에 계신 할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지은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아팠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다녀와. 지은 씨, 할머니께서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녀는 진심으로 지은을 걱정했다. 다음 날, 태주는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서연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서연은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개인 자산에서 큰 돈을 내어주었다. 필요하면 더 말해요. 당신이 다시 일에 대한 열정을 찾은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기뻐. 꼭 성공해야 해요. 태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고맙다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과 부모가 모두 떠난 후 서연은 오랜만에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지만 그녀는 모처럼의 평화를 만끽하며 아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 바로 그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일요일 오후 서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의 SNS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는 마침 제주도의 한 최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떠난 상태였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시간으로 여행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다. 서현은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다가 문득 한 사진 속 친구의 등 뒤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에 시선이 멈췄다. 사진의 배경은 리조트의 화려한 야외 수영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남편 한태준과 고향이 아픈 할머니가 있다던 보모 오지은이 한 쌍의 다정한 연인처럼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수영복 차림이었고 그의 품에 안긴 지은 역시 과감한 디자인의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행복한 휴가를 즐기는 연인의 그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하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들의 부모가 확실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의 그 갑작스러운 사업 열정, 부모의 그 시기적절했던 할머니 병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고 둘만의 밀월 여행을 떠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사치가 바로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장 깊고도 잔인한 모욕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은 사실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기생충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녀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부모는 그 기생충과 함께 주인의 피를 빨아먹는 하이에나와도 같았다. 내가 모든 걸 잃었구나.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랑, 신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까지.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내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다시 차갑고도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화면 속에 있는 두 남녀의 행복한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숙이 새겨 넣었다. 그래, 내가 깨달았어.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아름다움과 지성을 이용해 당신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아내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선 차가운 여왕의 모습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도 잔인한 복수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밀월 여행을 마친 한태준과 오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 다른 시간과 다른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연극에 스스로 감탄하며 유서현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한 자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네.
태주는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공항 면세점에서 사온 작은 선물 상자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잠시 후 도착한 지은 역시 눈물 글썽이는 표정으로 할머니의 병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서연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향해 소파에 앉으라는 듯 턱짓을 했다. 두 사람, 여행은 즐거웠어요.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에 태준과 지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여행이라니. 무슨 소리야. 여보, 맞아요. 언니, 저희는 각자 일이 있어서. 그들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제주도의 한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한 쌍의 연인처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태준과 지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참 다정해 보이네요. 출장 간 사람과 할머니 병문안 간 사람이 어떻게 같은 리조트 수영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우연의 일치네요. 그렇죠. 서연의 비꼬는 말투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오해야. 제주도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친 거야. 지은 씨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럽다며 내가 저녁 한번 사준 것뿐이라고 태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맞아요. 언니, 형부. 아니, 사장님께서 정말 저녁만 사주셨어요. 저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지은 역시 울먹이며 그의 거짓말에 동조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서툰 연극을 보고 있을 인내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아내는 자신의 왕국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차가운 여왕의 모습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우연히 만난 사이가 같은 리조트, 같은 풀빌라에서 3박 4일을 함께 보내나요? 그리고 내가 당신 사업하라고 준 투자금 1억 원은 고작 그 여자 저녁 한 끼 사주라고 준 돈이었나 보죠. 그녀는 그들의 모든 거짓말과 알리바이를 예리하고도 논리적인 반박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수연과 함께 그들의 모든 행적을 파악하고 그들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반박 증거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태준과 지은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얕보았던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뒤늦은 후회가 떠올랐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현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나는 사랑해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당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당신의 그 순수한 열정을,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을 사랑했으니까. 그녀의 시선이 태준을 향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피땀 흘려 만든 내 재산으로 내 집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기만하고 조롱했어.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지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폈다. 하지만 너는 내 믿음을 배신하고 내 남편을 유혹했으며 내 가정을 파괴했지.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의 모든 분노와 결의를 담아 말했다. 오늘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모든 아름다움과 지성을 이용해
당신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당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짓밟아 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그녀의 서늘한 선전포괴. 태준과 지은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분노한 암사자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서연은 그런 그들을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승자는 오직 한 명뿐일 터였다. 바로 그녀 자신. 그날 밤 이후 유서연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세 명의 배우가 각자의 가면을 쓴 채 서로의 속내를 숨기고 팽팽한 심리전을 벌이는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자신의 선전포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말처럼 아주 지능적이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과 지성을 이용해 남편 한태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태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자신의 주거래 은행 VVIP 담당자와 변호사를 만나 태준이 사용하던 모든 가족 카드와 보조 카드들을 정지시켰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의 모든 자산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버렸다. 한때는 아내의 재산을 자신의 것인 양 마음껏 누렸던 그는 이제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신세가 된 것이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카드. 왜 정지시킨 거야? 태준은 당황하여 서연에게 따져 물었지만 서연은 차갑게 대꾸할 뿐이었다. 내 돈으로 내 카드를 정지시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이제 보니 당신은 내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남자였군요. 그동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부모와 밀월 여행이나 즐기셨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죠. 돈줄이 막힌 태준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였고 그의 어떤 말도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내연녀 오지은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을 집에서 내쫓았고 그녀의 모든 짐을 싸서 그녀의 고향 집으로 보내버렸다. 갈 곳도 돈도 없어진 지은은 태준에게 매달렸지만 태준 역시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그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랑은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수연과 함께 태준을 겨냥한 거대한 금융사기극을 계획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정보력과 자금력을 이용하여 아주 유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곧 부도가 날 유령 회사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3자를 통해 태준에게 흘렸다. 강태민 씨, 당신이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기만 하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돈에 굶주려 있던 태준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서 빼앗긴 부와 명예를 되찾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대어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서현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서현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미소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도 지워버렸다. 그녀는 고독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친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자신의 존엄성과 아들 민준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힘이었다. 마침내 태준이 모든 투자금을 유령회사에 입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다. 서연의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태준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그에게는 분할해줄 재산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서연의 차가운 복수극은 이제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을 이용하여 남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그들의 사회적인 명성과 관계까지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며칠 뒤 열릴 JQ그룹의 연례자선 파티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태준과 오지은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며칠 뒤 JQ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파티가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 유서연이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강렬한 붉은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깊고 매혹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최근 그녀의 남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루머들에 대해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티의 호스트로서 우아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를 자신의 마지막 복수를 위한 처형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파티장 한쪽 구석, 강태민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전 재산을 잃고 이제는 빈털털이 신세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를 유혹했던 그 대박 투자의 마지막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그 계약만 성사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잠시 후 그에게 투자 정보를 건넸던 남자가 다가와 마지막 계약서를 내밀었다. 태민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 했다. 그의 눈은 오직 재기에 대한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었고 사회자가 유서연 대표의 인사말이 있겠다고 알렸다. 서연은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남편 태민을 한번 쓱 쳐다보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한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어주듯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내가 피땀 흘려본 돈으로 젊은 내연녀와 밀월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는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한 남자의 추악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담긴 구체적인 정황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민과 그의 초대를 받고 파티에 참석해 있던 오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다. 그 남자는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죠. 그 아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지성과 아름다움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바로 태준과 지은이 제주도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찍었던 그 수많은 사진들과 그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태민의 모습과 그 계약서의 충격적인 내용,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안돼 태민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태민과 지은을 쏘아보았다. 서연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혼란을 차가운 미소와 함께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자신의 마지막 복수를 완성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제 전남편이 될 강태민 씨와 한때는 가족으로 믿었던 저 여자 오지은 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과 지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심판한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 아니, 가장 통쾌한 새드엔딩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민과 오지은은 보안팀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사람들의 비웃음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세상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당당하게 마주했다. 그녀는 이겼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유서현과 강태민 그리고 오지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상류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스캔들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 배신한 남편과 부모의 비참한 최후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고 대중은 한때 완벽한 아내의 표본처럼 보였던 유서연의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도 지적인 카리스마의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강태민과 오지은의 몰락은 처참했다. 강태민은 아내 서연이 파놓은 투자 사기 함정에 빠져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사기죄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잘생긴 외모와 번지르르한 말솜씨는
차가운 법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다. 오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녀의 파렴치한 행각은 그녀의 가족과 고향에까지 알려져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꿈꿨던 신분 상승과 화려한 삶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더러운 욕망에 불과했다.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법원은 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낸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후 서연의 삶에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JQ 벤처 캐피털의 유능한 대표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더 일에 몰두했고 그녀의 회사는 연일 놀라운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남편이라는 존재 없이도 스스로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충직한 비서이자 친구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대표님, 수연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서연은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모습 대신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의 단단하고도 평온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남는 건 증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냉철한 이성이더군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저와 제 아들을 지켜냈을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복수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표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름다우시고요. 수연은 진심으로 친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난 강한 사람이 아니야. 강해져야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녀의 눈빛이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크고 의미 있는 목표가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하여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는 자신처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상처받는 여성들이 없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도시 야경을 향해 건배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여는 그녀 자신을 위한 축배였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Q그룹의 비극적인 가족사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예시하기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유서연은 JQ 벤처 캐피털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상속녀라고 폄하했던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화려한 성공 너머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과거의 아픈 경험을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제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서영과 아이들 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했다. 하나는 그녀처럼 남편의 배신이나 가정의 해체로 인해 고통받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재단 일을 자신의 경영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진심을 쏟아부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단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의 개원식이 열렸다. 체리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연단에 올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한때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다른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 민준이는 객석 맨 앞자리에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었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아들 민준이와 함께 자신들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에 그 거대하고 차가웠던 대저택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황금세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자의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었다. 그날 밤 서현은 민준이의 침대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가장 큰 영웅이에요. 민준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서현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야, 민준아. 유리가 바로 엄마의 영웅인걸. 엄마는 우리 유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함께 있었다. 창밖으로 그녀가 새롭게 일궈낸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자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강인한 미소였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신 빛으로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재산으로 남편이 부모와 여행을 간 걸 알게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아름다움과 지성을 이용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할 겁니다. 라는 긴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여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유서연 씨의 여정은 때로는 가장 큰 상처와 절망이 우리를 가장 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지만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가 아닌 관계와 의미, 그리고 나눔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